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C.S. 루이스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3번째 세미나 C.S. 루이스의 전기, 특별히 생애에서 오늘 그 미시즈 무어와 그 다음에 옥스포드 생활, 그다음에 다이머의 그 장시라고 하는 다이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재는 지금 이 책, 조지 세이어가 저작한 루이스와 잭이라고 하는 책, 물론 영어 이름은 좀 다르지만 우리 한국 번역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무어 부인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C.S. 루이스를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두 번째는 C.S. 루이스가 대학 가기 전까지 유년기와 청년기의 그 아픔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는 이 먼저 중요한 미시스 무어와의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최전방인 초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옥스퍼드 동료였던 그 패디 무어를 만나게 되고, 패디 무어는 그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죽기 전에 패디 무어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좀 돌봐줄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전우의 이 죽음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물론 이제 이 C.S. 루이스도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후방으로 후송되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결국은 이제 이 무어 부인을 돌봐주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어 부인의 이 딸인 모린이라고 하는 딸도 있었는데, 이 무어 부인과 딸, 그 다음에 식구들을 같이 돌봐주는 그러한 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빴죠. 이 무어 부인과의 이 관계는 특별히 C.S. 루이스의 여성관에 대해서, 또 여성과의 만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무어 부인 이후에 이제 조이 그레시엄을 또 만나게 되는데, 죽고 나서 조이 그레시엄을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무어 부인과의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전우인 그 패디 무어에 대한 어떤 모친에 대한 어떤 의무감, 또 두 번째는 또 C.S. 루이스가 자기가 9살 때 정도에 자기 모친을 여유였기 때문에 그런 모성에 대한 어떤 본능,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조지 세이어도 그렇고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 사랑의 감정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왜냐하면 이 미시스 무어나 C.S. 루이스가 다 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동양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도 같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성애와 또 사랑의 감정, 친구, 모친에 대한 어떤 의무감에서 이제 무어 부인을 돌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옥스퍼드 근처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비교적 이제 두각을 나타낼 기회는 없었죠. 물론 이제 그때 구속된 영웅이라는 책도 쓰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비교적 이 모친과 모린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세이어는 이 무어 부인과의 만남이 학문적으로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중작가로서,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그러한 그 생활을 무어 부인과 있으면서, 특별히 킬린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사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잡다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시스 무어 부인이 굉장히 남을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잡다한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상하탑에서 배울 수 없는 언어들, 일상 언어를 배우면서 결국은 대중작가요, 그 다음에 변증작가로서의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옥스퍼드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했고, 결국은 졸업을 하고 나서 결국은 대학에서 그 영예로운 펠로우 역할, 그러니까 그 칼리지에서 티칭하는 교수 역할을 감당했지만, 기부 생활도 많이 했어요. 기부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린과 그래서 미스 무어를 돌보는 것 때문에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해서 굉장히 가난한, 그러면서 검소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료 교수인 베넷의 영향으로 금욕적인 생활, 또 검소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문적인 동지들인 콜 바이터스라고 하는, 나중에 잉크링스 모임으로 이제 연결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자기 학문적인 동역자들이, 거기서 이제 톨키언도 나오죠. 그런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잭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지성과 그 다음에 활력이 넘쳤고요. 또 유머와 또 남을 경청하는 굉장히 정직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한 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머의 영향력인데요. 장시인 다이머를 출간하는데, 이 다이머는 다름 아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 루이스의 문학적인 소명의 여정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낭만과 현실, 낭만과 신앙의 균형을 보여주는 새로운 문학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새로운 루이스의 탄생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불균형의 루이스를 볼 수 있지만, 이 다이머를 통해서 이제는 점차, 아직 회심하지는 않았지만 회심 전에 어떤 낭만과 신앙,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어떤 그 디딤돌의 역할이 다이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호부인과의 관계의 어떤 중요성, 두 번째는 옥스퍼드 생활에서의 학생으로서, 교수로서의 그런 가난한, 금욕적인, 검소한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머를 통해서 균형 잡힌 회심 이전의 신앙으로서의 점차 가까이 다가간 우리 루이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